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3.5%예요. 물가 상승률과 동일하죠. 즉 저축을 통한 이자 수익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면 스테이킹은 필수라는 거예요. 묻어둘 건데 스테이킹을 왜 안 하나요? 모두 다 이자 받을 때 혼자만 안 받을 건가요? 요즘 시황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를 궁금해한다는 뜻이겠죠. 시바이누는 이번 상승 이후 만들어진 조정의 저항선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여기에서 돌파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상승 추세선을 만들고 있죠. 현재 변동이 큰 구간인 만큼 다음번 상승과 하락 양쪽에 대한 전망이 교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유용한 도구가 비트코인과의 교차 비교죠. 비트코인은 21년도 1차 랠리를 하고 다시 2차 랠리를 하는데 2차 랠리 시점과 시바이누의 거대한 상승 시점이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첫 번째 랠리 그리고 두 번째 랠리를 만드는데 이 두 번째 랠리 때 시바이누의 거대한 상승이 나와주죠. 잠자고 있던 코인판을 돈으로 깨우려면 맨 먼저 비트코인에 돈이 유입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살펴보았던 첫 번째 랠리의 모습이에요. 그 이후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고 예상한 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빠지면서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흩어지죠. 이때부터 알트 시즌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알트 시즌 때 어떠한 코인이 올라갈지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코인이 펌핑을 받진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바이누는 알트 시즌 펌핑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번에 시바이누를 비롯한 알트코인의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시황 분석을 하기 위해선 비트코인의 시황이 어떻게 될지 가격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마치 무지개를 연상하는 것과 같이 우상향하는 차트를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흔히 레인보우 차트라고 하는데 무지개란 뜻이죠. 이것이 특별히 대단한 건 없어요. 오른쪽 가격 테이블의 밑에 보면 L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로그 항목이 있죠. 이걸 눌러주면 차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 차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차트의 맨 밑에 보시면 1달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즉 한 칸에 2달러, 그 다음 한 칸에 5달러로 움직이죠. 반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에서는 한 칸이 24,000달러였어요. 그리고 지금 한 칸은 거의 5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가격의 상승 폭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로그를 씌워서 변동폭을 로그로 나타내기 위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얀색 점선으로 표현한 세로줄이 반감기 시점입니다. 대략 살펴보면 첫 번째 반감기 이후로 큰 상승이 나와주었고 그 다음 상승하죠. 그 다음도 상승합니다. 그랬을 때 2번 반감기를 마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상승을 예측을 할까요? 하락을 예측을 할까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예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과거 기록을 먼저 살펴보면 순서대로 첫 번째 반감기 때부터 살펴보시죠. 얼만큼 상승했는지 알기 위해 스케일을 넓혀줍니다.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기 전까지 총 42일이 소요되었어요. 그 후 1860%의 거대한 상승이 나와주었죠. 상승에 소요된 기간은 약 3개월에 달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도 양상은 비슷합니다. 반감기 이후 98일이 지난 이 시점부터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죠. 이때의 가격 변동폭은 3120%가 됩니다. 그리고 소요 기간은 430일, 14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우상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보시면 반감기 이후 약 70일 동안 큰 변동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4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소요 시간은 287일,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상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반감기 이후 가격이 변해왔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반감기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 홍콩, 영국, 에콰도르 등 국가 단위의 채택이 이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규모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죠. 그런 일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이번 반감기에 들어서 가장 큰 호재는 국가적인 채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시황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상승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상승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매수하죠. 코인을 삽니다.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묻어두죠. 그렇게 장기 투자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장기 투자에 익숙해요. 왜냐하면 저축을 해왔기 때문이죠. 저축을 통해 발생하는 가장 큰 이득이라면 바로 이자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코인은 이자 소득이 없을까요? 코인은 이자 소득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기간을 약정해두고 코인을 예치합니다. 그리고 약정 기간이 끝나면 이자를 받죠. 이런 형태를 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상승 관점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유리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어차피 묻어둘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이자까지 받으면 더 좋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와 같이 이자 목적으로 코인을 묻어두는데, 묻어둔 코인을 이용하는 블록체인 운영 형태를 지분증명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작업증명과 대립되는 의미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있어요. 지분증명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블록체인이죠. 따라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기반의 알트코인들은 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적금에 들어가도 은행마다 이자가 다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거래소마다 이자율이 다릅니다. 한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 익숙할 만한 글로벌 거래소 게이트.io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테이킹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 문단은 반드시 익혀두세요. 락업 및 적립 상품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암호화폐를 락업해야 하는 정기 예금과 유사합니다. 조기 인출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자와 원금은 당연히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제되죠.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묶어둠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를 제공하는 모델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은행 적금과 같은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둔 돈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소별 이자율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가 이자율이 가장 좋을지 궁금하시겠죠? 이건 코인에 따라서, 그리고 진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때그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이번 AI 테마 중 핵심이었었던 더 그래프 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통한 이자를 제공합니다. 최상위 4위까지는 거래소들이 11.64%로 동일한 이자율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30일, 즉 한 달 이자율이 11.64%입니다. 이처럼 스테이킹 가능하고 이자율도 좋은 거래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소들을 발굴하여 스테이킹을 하면 되는데, 거래소마다 사용법이 다르고 코인 전송 지갑 주소를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내 소중한 코인을 잃어버리게 되니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 스테이킹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불안하거나 이용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공식 채널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보시면 카톡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누르시고 숫자 6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스테이킹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문의 내용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실제 스테이킹에 도달할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3.5%예요. 물가 상승률과 동일하죠. 즉 이자 수익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면 스테이킹은 필수입니다. 묻어둘 건데 스테이킹을 왜 안 하나요? 모두 다 이자 받을 때 혼자만 안 받을 건가요? 만약 저처럼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면 스테이킹은 필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